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여러분 안녕? 10대를 위한 문학 가이더 니줄라꼬. 오늘 소개할 문학은 단편소설 무진기행이야. 당시 20대였던 천재작가 김승옥의 대표작이자 그가 시나리오로 각색한 영화가 있을 정도로 흥행했던 작품이야. 제목은 들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가물가물하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주총회에서의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 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돌아와 보면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 이번에 자네가 전무가 되는 건 틀림없는 거고 한 일주일 동안 내려가서 긴장을 풀고 쉬었다가 오게. 전무님이 되면 책임이 더 무거워질 테니. 장인어른이 경영하는 서울의 모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주인공 윤희중. 무슨 일이 있는지 아내와 장인의 권유로 그의 고향인 무진으로 며칠간 떠나게 돼. 가난했지만 영리했던 청년이 운 좋게 기업 회장의 사위로 들어가 출세한 어딘지 익숙한 어떤 드라마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그에게 고향 무진은 어떤 곳일까? 윤희중은 대학 시절 한국 전쟁이 터지자 어머니가 그를 무진의 골방에 숨겨서 징병을 회피하였는데 그런 비겁한 자신을 혐오하며 살았던 기억이 있고 무진에서는 남들이 모두 속물들이라고 남들이 하는 행위는 장난일 뿐이라고 비하하고 있어 마치 어쩔 수 없이 유배라도 당한 사람처럼 굴고 있달까? 조금만 바래다 주세요. 이 길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나는 갑자기 이 여자와 친해진 것 같았다. 그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바래다 주기를 청했던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그 여자가 내 생애 속에 끼어든 것을 느꼈다. 내 모든 친구들처럼. 때로는 내가 그들을 훼손하기도 했지만 더욱 많이 그들이 나를 훼손시켰던 내 모든 친구들처럼. 처음에 배웠을 때 뭐랄까요? 서울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퍽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고향의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우연히 하인숙이라는 음악 선생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노래를 청해 듣다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호감을 갖게 돼. 그리고 한밤의 거리를 같이 걷다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통해 자신의 감각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음을 느껴. 그는 그녀와의 대화 후 잠에 들지 못하고 그녀를 안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가 동시에 무진을 떠난 뒤엔 다 잊혀질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어. 무진에만 오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던 그의 말처럼. 무슨 일입니까? 자살 시체입니다. 순경은 흥미없는 말투로 말했다. 읍내에 있는 술집 여자입니다. 저 계집애는 독살스러운 년이어서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저것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런 여자들이 먹는 건 청산가리입니다. 수면제 몇 알 먹고 떠들썩한 연극 같은 건 안 하죠. 나는 문득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었던 게 이 여자의 임종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나는 이 여자가 나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어머니의 묘소에서 서울의 현실을 떠올리며 무덤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는 길에 자살한 여자의 시체를 보고는 내 몸의 일부처럼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확실히 서울에서와는 다른 감수성이 발동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하인숙 역시 이미 죽어가고 있는 여자처럼 생각하며 어서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해. 그녀가 윤희중의 친구인 속물 같은 조에게도 구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 이끌리듯 합방을 한 뒤 백사장을 산책하다가 하인숙이 무진에 있는 동안만 멋있는 연애를 하고 서울엔 따라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자 이미 그녀를 사랑하게 돼버린 그는 불안에 시달리게 돼. 다음날 아침 아내로부터 급히 상경하라는 전보를 받자 그는 심한 두통을 느끼며 무진에서 느낀 솔직한 감정과 서울에서의 책임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심하게 느끼는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1960년대는 북한과의 냉전 대치 상황에서 산업화가 몰아치고 있었는데 자본주의는 모든 사물을 교환 가치로 평가하는 데 있어 인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보니 세상은 인간의 능력도 수치화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었어. 이에 사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자기 환멸을 하거나 활동을 중지하고 숨어들기도 해. 윤희중의 서술을 보면 매번 나를 중심에 두며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한 집중을 하는 나르시시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초반부에 그는 타인을 자신의 분신처럼 표현하는데 중학교 후배 박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애써 찾거나 세무서장이 된 조에게서는 속물적인 동질감을 느끼고 하인숙 역시 무진을 떠나려던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 타인은 모두 속물이라거나 그들의 행위는 쓸모없는 장난 같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자기 기준에 맞춰 평가절하하고 있어. 하지만 안개의 비가시성으로 둘러싸인 무진에서 그는 변화하게 돼. 안개가 세상을 흐릿하게 가리자 분명하고
투명하고 뚜렷한 것들이 점차 불투명한 것들이 되고, 그런 안개 속에 자신을 숨긴 채 엉뚱한 공상을 하며 다른 감수성을 발현하는 거지. 이 보이지 않음이 다른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그동안 놓쳐왔던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해 도시에서 형성된 표준화된 동일성에서 벗어나 감각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랄까. 자명하게 알고 있었던 착함 역시 무진의 안개 속에서는 불확실한 것이 되니 하인숙을 사랑하는 일탈을 감행하고 행복을 꿈꿀 줄 알게 되는 거야. 도시에서의 책임이 사라지는 공간이자 한국전쟁 때 징병도 피할 수 있었던 곳으로서 무진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의 착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도 해. 다시 말해 도시의 법칙에서 벗어난 뒤 심리적으로 이완되어 엉뚱한 생각을 꾸럼없이 해내며 탈주의 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는 돌아오라는 전보를 받고도 하인숙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마지막 한 번 이후엔 예정된 인생을 살게 될지라도 그녀에게 사랑한다며 서울에서 함께 하자는 용기를 보였다가 결국엔 그 편지를 찍고 무진을 떠나면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껴. 안개가 지금껏 분명했던 기준을 흐려놓았기에 기존과는 다른 감수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안개에서 벗어나자 다시 도시인으로 돌아가게 된 거지. 정리하자면 무진기행은 단지 불륜 스토리가 아니라 도시의 질서에 순응해 자기밖에 모르던 주인공이 그 질서를 흐릿하게 만드는 안개 속에서 점차 감수성을 회복하자 타인과의 교합을 상상하며 행복을 회복하려다 실패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 김승옥을 한국 문학사에서 새로운 감수성의 작가라고 부르는 것은 50년대까지 이념과 신념으로 문제를 극복하려던 기존의 작가들과는 다른 도시인의 불안과 그 정체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려던 그의 시도 때문이 아닐까 해.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을 들려주며 마칠게.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자. 소설이란 추체험의 기록, 있을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도식, 구제받지 못한 상태에 대한 연민, 모순에 대한 예민한 반응, 혼란한 삶의 모습 그 자체. 나는 판단하지도 분노하지도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의미 없는 삶에 의미의 조명을 비춰보는 일일 뿐.